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. 금일 Y2 솔루션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이 Y2 솔루션이 신사업 육성으로 급속 충전기 파워 모듈을 한다라고 하는데, 그렇다면 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진행 사항을 좀 함께 살펴봐야겠죠.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Y2 솔루션 바로 보도록 할게요. 먼저 Y2 솔루션 같은 경우 이 전원 공급 장치, 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는 회사이긴 하죠. 최근에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와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개발을 신성장으로 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일단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 PSU, 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이 92% 정도 차지하고 있고, 화학 상품이 약 7%, 기타 부분이 1% 정도 차지하고 있죠. 일단 대부분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이 PSU 부분,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이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직류 또는 교류 및 전압을 최적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제품 수명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. 왜 중요한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요. 이 교류와 직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. 이 부분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DC, 이 직류는 다이렉트 커런트, 즉 직류라는 뜻인데요. 말 그대로 바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라는 뜻입니다. 이 시간이 흘러도 극성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이죠. 이 직류 같은 경우는 전자의 방향이 일정해서 저장이 용이하고 이 휴대가 편리해서 건전지나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이 모두 직류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직류 같은 경우 이 변압이 어렵다는 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반대로 이 AC, Alternating Current, 즉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이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인데요. 이때 1초 사이에 1초 사이에 전류의 극성이 변화하는 횟수를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이 주파수 헤리츠죠. 보통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220V 콘센트는 모두 교류인데요. 그런데 이 교류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라서 약간의 이 떨림이 발생하게 되는데,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 이 약간의 떨림으로도 손상이 날 수가 있어서 이 콘센트에서 받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죠.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, 즉 PS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교류는 좀 장점이 있는데, 장거리 전력 전송에 적합해서 저전력 그리고 저속 전동기에 사용이 되고 있죠. 앞서 Y2 솔루션이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좀 신사업으로 육성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.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교류 그리고 직류 모두 사용되고 있죠.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 직류로 사용되고, 모터로 좀 전기를 공급할 때는 이 교류를 사용해서 주사업인 PSU와 연계성을 바탕으로 좀 전기자동차 신사업 육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봐야겠죠. 그래야 전기차의 인프라, 즉 전기 충전소가 생기니까요.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3년 한 해 동안 이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대한 기업들이 상당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. 이는 이유가 있죠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럽, 그리고 북미,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, 즉 석유로 가는 차가 판매가 금지가 되죠.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, 수소차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. 사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연료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으로 상용화를 좀 위해서는 아직 연구와 개발이 한창이기도 하고, 안정성 문제에서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테슬라로 인해서 상당한 상용화가 진행이 된 상태여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몰렸었는데요. 실제로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30년에 들어서는 6,130만 대로 늘어날 전망이죠.
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, 이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요.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을 따지자면은 이 전기차 인프라 부족으로 전기차 시장 전망세가 지금 꺾이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고 있죠. 그런데 이 말을 좀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다시금 늘어날 가능성은 이 전기차 인프라를 해결만 한다면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.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좀 법적으로 의무화시켰는데요. 이 법이 2022년도에 시행이 됐었습니다. 실제로 표를 보시면 2021년 대비 2022년에 이 완속 충전기 시설이 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비해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이죠. 그렇다면 이 급속 충전기는 아직 수요가 있다라는 뜻이 될 거고, 급속 충전기 파워 모듈을 신사업을 하고 있는 와이드 솔루션도 제품 판매로 매출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성적을 받아볼 수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번에 와이드 솔루션이 이 한국 시장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 미국 시장까지 노린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. 이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을 좀 정조준한다라고 하죠.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 미국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좀 받을 계획이고 올 하반기에 양산의 목표로 한다는데요. 만약에 실제로 미국 시장에 진출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모멘텀과 실질적인 제품 판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2024년 영업이익은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와이드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이 상장 폐지 공시가 나오고 기사회생으로 2022년도에 거래 재개가 된 상태인데요. 일단 상당히 많이 하락한 것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. 뭐 감자라든지 뭐 액면 변압이라든지 그래서 상당한 하락을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지라인 같은 경우 좀 21평선 부근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21평선이 흔히 심리선이라고 부르고 있죠. 이 심리선을 좀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그런데 지금 단기 이평선이 481평선과 242평선을 좀 돌파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좀 오늘은 보여줬죠. 그래서 이 저항대 부근은 이 241과 481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. 제가 왜 지지라인을 21 이평선으로 설정을 했냐라고 해본다면은 이 부근에서 최근에 지지를 좀 일어난 것을 좀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부근이 좀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1분기 실적 이 양호한 이 실적 바탕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사실상 말씀드렸다시피 와이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에서 기사회생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